세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네. 3살 버릇이 왜 80까지 갈까요? 습관 무서워서. 습관. 습관이 그럼 이게 3살 버릇이 우리가 그 80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뇌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면 어릴 때 형성된 이 신경회로 연결이 강화가 됐다는 거죠. 강화가 됐다는 것은 들어올 때 강화가 아주 연결이 강화되는 방법도 있고 들어온 이 정보가 반복을 계속했을 때 특히 행동적으로 반복했을 때 이게 뭐가 되버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습관이 되버리죠. 그럼 이 습관이 됐다는 것은 신경회로가 아주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강화된 신경회로는 이것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경제용어로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거에서 그만큼 잃어야 된다는 게 기회비용이죠. 바로 우리 뇌도 이처럼 어떤 버릇이 어릴 때부터 강화되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게 계속 지속되는데 결국은 이게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냥 기억되는 게 아니라 했죠. 어떤 언어가 뇌에 입력될 때는 특정한 신경 반응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가지고 뇌에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된 게 수많은 이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에 입력된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자, 이게 뭘까요? 자, 이분은 이게 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뇌에 이거를 봤던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유사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사한 것을 보고도 우리는 이게 볼펜이라고 추정을 하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기억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정서와 감정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으로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건 뭐죠? 자, 선생님 이걸 볼펜이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이걸 보았습니까? 네, 눈으로 봤죠. 눈으로 세상을 보죠. 이게 우리가 언어라는 게 참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여러분들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의 기능을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눈은 뭘 합니까? 비춰주는 기능밖에 못하잖아요. 눈은 렌즈 역할밖에 못합니다. 눈에서 비춰주면 이게 시신경을 타고 뇌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뇌에서 볼 때 이게 뭐냐라고 해서 눈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과 비슷한 기억을 빨리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이게 볼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없는 분에게 전혀 안 본 분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게 뭘까라고 이걸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눈을 알까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은 원인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결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B, C. 자, B라는 하나의 경험 잘 보십시오. 이 B는 A의 뭐냐면 뭘까요? 다시 보세요. 이 B는 A의 뭘까요? 결과죠. B는 A로 인해서 나온 게 결과입니다. 자, 이 A는 B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B는 C의 뭐가 될까요? 원인이 되죠. 이 C는 그러면 B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원인이요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기억입니다. 기억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기억들이 서로 뭐합니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뭘 만든다? 회로를 만든다 했습니다. 망을 만든다 했습니다. 지도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밟았어요. 뱀이에요, 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뱀을 밟았는데. 경험했죠. 자, 이건 이제 내가 경험했습니다. A입니다. 이 A는 다음에 뭐를 만들까요? B를 만들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뱀이라는 그런 내 뇌에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특별한 신경 반응을 일으킨다 했죠. 자, 뱀만 생각, 끔찍끔찍 놀라는 상태가 되죠. 왜? 뱀이라는 그 언어가 저장될 때는 프로그래밍 돼서 저장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돼서 저장되어 있어요. 이제 뱀만 떠올리면은 끔찍끔찍 놀랍니다. 놀란 이 기억이 뇌에 뭐 됐다? 프로그래밍 돼서 저장돼서 우리 기억 형태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뱀만 떠올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는 상태가 그 언어만 떠올렸는데 언어 뒤로 뭐가 따라옵니까? 정서와 감정이 같이 굴려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합돼서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는 사실은 그 사람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억이 프로그래밍 돼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부모님입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물론 뭐 간호사를 먼저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AS를 최소 18년 정도 받잖아요. 18년 동안 부모님.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절대적인 위치 선정이 됩니다. 부모는 절대적인 강자, 아이는 절대적인 약자가 되면서 무조건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아이는 뭘 갖고 있냐면 거울 유련이라는 걸 갖고 있죠. 이 거울 유련은 학습하지 않아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보면서 스캔해가지고 자기 뇌에다 그대로 내면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거든 누굴 봐라? 자식을 봐라. 그 아비를 알고자 하면 자식을 봐라. 아비란 말이 좀 거칠어가지고 하셨습니다. 아비를 알고자 하면 자식을 봐라.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뭐? 벗을 봐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왜일까요? 아이는 성장해서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누구의 모습으로? 부모님 모습 아닙니다. 부모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그림자. 부모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뭘 해놨냐면 전부 다 기억을 정서적인 거 연합시켜서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장해서 부모님이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 엄마보다 훌륭하고 더 뭐 넓은 세상에 가서 지 착각이에요. 그거는 약간 색깔만 다르고 크기가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부모님이 심어놓은 기억시켜놓은 정서가 연합되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삽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지 한번 해보세요.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되는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은 뭐냐면 살아오면서 훌륭한 부모는 요랬지만 그 부모님의 멘탈 능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굴 만나냐면 사회에서 멘토를 만나죠. 멘토를 만나면서 이 멘토가 이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쳐놓은 그 덫에서 벗어나게끔 앞을 못 보게 막아놓은 이 천을 걷어내주는 겁니다. 그걸 멘토가 해주죠. 근데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고정관념, 어떤 이런 프로그래밍 되게 거의 부모님의 영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